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2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1절 탄핵 반대 집회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광화문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7만 5천여 명이 운집했고, 여의도 집회에는 최소한 5만 5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제가 쭉 보니까 이보다는 몇만은 더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을사늑약 강제체결 120년이 되는 역사적인 을사년이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을씨년스럽다는 말도 바로 1905년에 을사년의 그 살풍경한 모습,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어제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광화문까지를 비를 맞으면서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걸어갔는데요. 1분도 안 돼서 머리는 물론 온몸이 좀 한기가 막 스미는 그런 정말 을씨년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비가 정말 추적추적 꽤 많이 왔었거든요. 이런 스산한 을씨년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청중들은 종로 1가부터 청계광장까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전세버스 행렬은 조계사길 초입부터 안국동 로터리까지를 그야말로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차가 한 30분 이상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 아닙니다. 수천 명 이상은 종각과 광화문, 서울시청 그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가 막 내리니까 우선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한데 비를 피하려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역사마다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그리고 광화문역은요, 몇 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를 했어요. 그 정도였고, 제 지인들이 여기저기서 그 여간에서 그 여간 상황을 찍어서 공유한 그 SNS 그 영상을 보니까 여간이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비가 그치면서 비가 좀 뜸해지니까 그대로 또 올라오셨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화면을 보니까 광화문 집회 인원은 충무공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까지의 광장을 빽빽하게 메웠습니다. 그 옆에 인도까지도 사람들이 아주 꽉 찼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모 언론사 13층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직접 찍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수백 미터가 그야말로 이 청계광장과 청계천 그쪽 양쪽 도로로도 늘어섰습니다. 저 이런 광경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광화문의 그 동화면세점 앞길에 마련된 메인 연단에서부터 시작된 이 주참석자들은 그 행렬이 보통은 덕수궁 앞에서 끝났었어요. 최근 몇 번의 집회에서는. 근데 이게 그 플라자 호텔 앞을 지나서 저쪽 숭례문 길까지를 꽉 메웠어요. 그렇게 된 것은 저는 정말 최근 몇 년 새에 처음 봅니다. 그 모습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있었던 그 촛불 인파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추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만 7만 5천여 명이었지만 저는 충분히 10만 명은 훨씬 넘을 것이라고 봤고, 제 여러 지인들도 그래도 나름 각계에서 전문가들인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이건 10만은 무조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의도 국회 대로에서 열리는 이 세이브 코리아 주최의 행사에는 경찰 추산은 비공식적으로 5만 5천여 명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한쪽 4차선 도로를 모두 통제한 상태여서 4차선 도로를 정말 빽빽하게 입추에 여지없이 메운 청중이 길이가 1.5km 이상이었다. 이건 경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새카맣더라고요. 전한길 강사와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참석했고, 특히 이 여의도 집회의 특징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던 광화문 집회에 비해 젊은 층, 10대에서부터 뭐 70대까지 가족 단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분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기독교 주최 행사에 나온 신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올라오신 그런 전국 각지의 남녀노소 가족 단위 청중들이 특히 여의도 집회에 아주 많았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아주 뭐 이때도 마지막 연사로 나와서 사자후를 토해냈는데 여러 가지 얘기에 다 우레 같은 박수가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복귀시켜서 제2의 건국을 이루자라고 한 대목에서는 정말 엄청난 박수와 함성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해서 역시 엄청난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역시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 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빗댄 표현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계엄 탄핵 사태로 알게 된 입법과 사법, 언론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안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서 역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3.1절이었기 때문에 이 일제강점기에 빗댄 대한민국은 지금 좌파 강점기다.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들을 척결해야 된다. 좀 다소 강한 톤의 연설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제 처음에 그 1시 반부터 그 안국동 일대를 좀 돌아봤다고 했잖아요. 약속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 안국동 공원에서 열린 소위 야5당과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탄핵 찬성 연합집회 참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깎아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보면은 그랬어요. 이재명이 그 당 공조직을 통해서 총동원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 참석 인원은 한 3,000명. 그 뒤에 이제 2시간 뒤에 시작된 연합집회는 경찰이 잘 봐준 게 18,000명입니다. 일부 언론들이 3만 명이라고도 써줬는데 드론 영상을 살펴보니까 곳곳에 빈 공간이 많이 보였고요. 뒤쪽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 아무리 잘 봐줘야 절대 2만 명은 안 된다. 18,000명도 후하게 봐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게 이제 야5당까지 야4당까지 합치면 의원들이 150명 안팎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100명씩 동원했고 그럼 15,000 아닙니까? 거기에 좌파 시민단체 회원들 이게 딱 18,000인 거예요. 그야말로 동원 집회, 관제 집회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TV 방송사들 제가 뭐 30년 넘게 일해봤잖아요. 소위 악마의 편집이란 걸 합니다. 민주당 집회는 항공 촬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내보내질 않았어요. 왜? 항공 촬영하면 좀 시쳇말로 미천이 드러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애들 말로 뽀록 나는 거죠. 그걸 안 했고 사람 모인 데만 이렇게 근접해서 클로즈업으로 찍어 내보냈어요. 꼼수 중에 꼼수를 보였고 광화문 집회와 여의도 집회는 연단 모습을 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아주 거기 모이신 그 나이 드신 분들만 좀 보여주고 드론 영상은 거의 없거나 살짝 보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냈어요. 옆구리로 찍으면 그 얼마 안 모인 영상이 나오거든요. 저 뒤쪽까지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 방송만 보신 분들은 에게 뭐 별로 안 모였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만하다. 자, 이재명은 이 안국동 집회에서 아주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참 어이가 없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김어준이 계엄 직후에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과 한동훈 등을 체포한 뒤에 배에 실어서 서해 연평도 어딘가에서 총살하려고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거죠. 그게 언제적 일이고 또 그 가짜뉴스로 드러났는데 이재명 인사말 첫머리에 바로 이 말을 어제 꺼내더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이재명의 선거법 2심을 3월 26일에 한 뒤에, 그건 확정돼 있죠? 거기서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오면 저는 뭐 그 확률 99.99%로 봅니다. 그 대법원 선고는 침대 축구 하느라고 뭐 6월 말 이후 정성호 뭐 이런 사람들 하는데, 만에 하나 대선 열리면 거기 나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많겠죠. 5월 초에 대법원 선고를 끝내고 나가라. 당연한 얘기가 지금 아주 용언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 대통령 하겠다는 자가 징역 1년 이상 혹은 뭐 징역 10개월 이상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고 어물쩍 그냥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당선되면 헌법 84조 운운하면서 그 재판 중단설로 뭉개겠다? 이거 절대 안 된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있어서 안 될 일이다.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대선을 치르더라도요, 이재명이 선거법 유죄 선고를 그야말로 각종 절차를 들이대면서 40여일 이상 그냥 뭉갤 수 있다고, 뭉갠다기보다는 미룰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선에 그냥 나가서 당선되는 거, 이거는 좌우 이념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호히 안 된다라고 외쳐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점,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 점을 윤 대통령 탄핵의 그 여부, 반대 의견에 힘을 싣는 것 못지않게 두 눈 똑바로 뜨고 그 투쟁 동력을 모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